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발암물질도 있어요. 중국 사람이라든지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식도암이나 인후암이 많거든요.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예방이란 말은요, 환자들한테도 써요. 암이 안 생기게 하는 거나 암이 생긴 환자가 재발전이 안 되는 다 같은 거예요. 일단 암의 원인에 이제 몇 가지를 이렇게 크게 본다면은 저는 제 1번은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살아오면서 먹는 음식, 그리고 자기가 하는 생활 습관, 식습관,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거예요.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담배라든지, 그 다음에 이제 알코올, 그리고 우리 주방에서만 해도 우리가 튀김 같은 거라든지 전을 지지면은 연기 올라오잖아요. 이게 주방 매연이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들한테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요즘에는 하도 플라스틱 용기가 많잖아요. 플라스틱을 제외하고 생활을 해보라는 게 참 어려워요. 제가 우리 환자들한테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. 냉장고 속에 있는 플라스틱을 전부 유리로 바꿔라. 환자들이 와서 바꾸기 어렵대요. 이제 플라스틱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런데 이 플라스틱은 환경 호르몬이 있거든요. 그래서 특히 플라스틱에 열이 가해지면 환경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. 야외에 나갈 때 페트병 들고 많이 나가잖아요. 그럼 이 페트병도 플라스틱이잖아요. 그러면 이게 프탈레이트라는 코팅이 되어 있거든요. 이게 이제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건데, 이게 열이 오를 때 더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집에서는 냉장고 속에 있는 물병을 꺼내 갖고 나왔지만 밖에 나가서 운동하면서 하는 동안 열이 올라가거든요. 그것도 좋은 현상이 아니죠.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쓰는 이제 프라이팬 같은 경우도 그 코팅 되어 있는 거예요. 코팅 되어 있는 그 이제 성분들을 PFAS라는 용어를 쓰는데, 이런 물질이 발암 물질이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눌어붙으면은 그냥 막 긁어내잖아요. 긁어내면 결과적으로는 나한테 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래서 프라이팬 같은 경우는 한 2년 쓰면 버리라 하거든요. 또 요즘에는 침대 그 매트레스 에서 라돈 문제가 또 많이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도 있고, 심지어는 우리 집안에다가 조화 같은 거 이런 거 꼽아놓는다든지, 그 다음에 모기향이라든지, 그 다음에 우리 그 아로마 향 같은 거, 이런 것도 일종의 발암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근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발암물질도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음식 같은 거 먹을 때는 우리가 이제 구운 음식 뭐 다이옥신 나온다고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, 그 다음에 우리가 캔 종류 있잖아요. 캔 종류를 이렇게 따잖아요. 따면 퍽 하고 연기 나오죠. 여기에 그 니트로스 아민이라는 물질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발암 물질이거든요. 정말 의외인 게 있어요. 우리 뜨거운 물 먹으면은 발암 물질이라는 것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나 모르겠어요. 우리가 65도씨 이상의 물을 장기로 먹는 경우에는 인후암이나 식도암을 일으켜요. 그래서 너무 뜨거운 물 드시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. 우리가 중국 사람이라든지 아이슬란드 사람들이 인후암이 많거든요. 식도암이나. 그 이유가 바로 뜨거운 거예요. 아이슬란드 사람들은 생선을 바로 구워가지고 뜨거운 채로 먹는데요. 중국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좋아하잖아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식탁에서 오랜 전통적으로 먹는 게 참 묵은지 좋아하잖아요. 묵은지가 발암물질이라는 거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. 항아리에 뚜껑 열면은 묵은지가 밑에 오랫동안 뒀는데 위에 뭐 허옇게 뜨는 게 있잖아요. 이게 아플라톡신이거든요. 이 아플라톡신이 삶아도 열을 가해도 그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. 그거 독소거든요. 곰팡이 속에서 나오는 독소이기 때문에 없어지질 않아요. 곰팡이가 쓸 정도로까지 오랫동안 숙성한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암을 일으키기도 하지만은요, 이 안에 우리가 발효 음식 속에는 뭘 먹으려고 하는 거냐면요, 좋은 미생물들을 먹기 위해서 그래요. 그리고 좋은 미생물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우리 인체에 좋은 성분들, 이걸 먹기 위해서 그렇거든요. 그런데 오래 숙성을 하게 되면 미생물은 다 없어져 버려요.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적당한 숙성이 된 김치가 우리한테 좋은 거지, 그리고 항암 음식이지, 그게 한도를 넘어서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좋은 아마 그 팁이 될 겁니다. 또 우리 먹는 음식 중에서 뭐 고사리 있죠. 고사리 같은 경우도 발암물질이 있거든요. 그래서 고사리를 아주 삶아야 돼요. 그래서 씻어내야 돼요. 그리고 우리 그 메밀도 그런 게 있어요.
그래서 메밀도 보면은 우리가 삶고 나면은 그 삶는 물을 버리려 하죠. 그 안에 이렇게 발암 물질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고, 그리고 또 우리 햇볕, 자외선이 발암 물질이라 그것도 1급 발암 물질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암을 일으키는 원인에 있어서는 스트레스. 암을 발견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어디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스트레스는 암에 영향을 주는 그런 스트레스는 아니에요. 이런 스트레스는 어렸을 때 뭐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부모들한테 뭐 차별 대우를 받았다든가.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 기억 속에 남아서 내 잠재의식 속에서 갈무리 되어 있는 이런 스트레스, 그 면역을 떨치기 때문에 오는 거고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내가 갑자기 뭐 누구한테 돈을 뜯겼다든지 아니면 가족이 뭐 사망을 해서 뭐 슬픔에 잠겼다든지 그래서 뭔가가 참기 어려운 이런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에 또 이게 면역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주변에 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이 나한테 암을 영향을 줬을까 이렇게 자료들 같은 거 찾아보시면은 예방을 하거나 우리가 예방이란 말은요 환자들한테도 써요. 환자들은 어때요? 나중에 수술 항암 방사 끝나고 나면 재발 전이가 안 돼야 하잖아요. 이 재발 전이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그것도 예방이거든요. 그래서 암이 안 생기게 하는 거나 암이 생기는 환자가 재발 전이 안 되는 다 같은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이미 걸려버렸는데 내가 이런 거 하면 뭐해? 이게 아니거든요. 다음 재발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그 원인들을 또 찾아야 돼요.